근저당권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근저당권을 먼저 보기 전에요, 먼저 뭘 보냐, 저당권을 잠깐 봐야 돼요. 우리 이제 저당권은 어떻게 되어 있죠? 저당권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먼저 이렇게 갑이 있고 을이 있죠?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주죠? 이것을 뭐란다? 피담보 채권이다, 이렇게 얘기해. 이 피담보 채권은 확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것은 등기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갑의 건물 있죠? 갑의 건물에다가 을이 이렇게 저당권을 하죠? 저당권하고 이렇게 등기를 하죠. 이렇게요. 그러면 등기를 하게 되면 여기서요, 360조요. 360조 피담보 채권이 아까 5가지가 있었죠? 뭐가 있어? 먼저 원금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고, 이자가 있고, 위약금이 있죠? 이 3가지는 반드시 뭘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지연배상은 몇 년분이다? 지연배상 몇 년분? 1년분이다, 이렇게 했죠? 1년분? 1년분이고요. 여기 저당권 뭐가 있다? 실행 경매 비용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이 2가지는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걸 우리는 저당권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럼 여러분 저당권하고 근저당권의 차이를 지금부터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근저당권이라는 게 있으면 뭐냐? 근저당권, 근이라는 것은 뿌리근이야, 뿌리. 그래서 여기 보면요,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을 있으면 이 갑이요, 을한테 뭐라 하냐? 내가 우리 이런 집이 있다, 이렇게 갑이. 그래서 여기에다가 너 여기서 근저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을한테 뭐라 하냐? 갑이요, 돈 빌리면서 1억만 빌려달라, 이렇게. 1억을 빌려달라, 이렇게 얘기해. 그럼 1억은 확정된 거잖아요. 확정된 돈을 빌릴 때는 저당이라고 그래요. 알겠죠? 그러면 반드시 얼마를 빌렸다는 거예요? 1억을 빌렸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요, 여기서요, 이 을이 뭐란다? 을이요, 을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한테요, 아니 갑이 을한테 이 집 담보 잡고 1억 빌려달라고 했더니 을이 뭐라고 하냐? 아, 왜 그러느냐? 알았어, 너 지금 1억 필요하지? 그래가지고 이 섬에 와서 딱 보니까 이게 적어도 얼마짜리냐? 5억짜리 집이에요. 5억짜리 아파트면 60%니까 3억까지는 빌려줄 수 있잖아요. 나는 분명히 1억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을이 뭐라고 하냐? 은행이요, 3억, 이렇게 3억, 여기다가 3억, 이걸 뭐란다? 채권 최고액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걸 뭐란다? 불확정 채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여기다 딱 등기를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채권 최고로 이렇게요. 이걸 불확정이라, 불확정. 아,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이죠. 여기요, 을이 갑한테요, 1억을 이제 채권 최고가 얼마죠? 3억인데 3억. 나는 분명히 1억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채권 최고가 3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는 돈을 얼마를 빌려줘? 1억만 딱 빌려준 거예요. 근이란 건 뭐죠? 근은 뿌리근자죠. 0. 뿌리는 땅바닥이니까 0이죠. 최고 얼마까지? 최고 3억까지 우리는 너한테 빌려줄 수 있는데 너가 지금 빌리는 것이 1억이니까 나는 지금 일단 1억을 주겠다는 거죠. 앞으로도 얼마를 더 빌릴 수 있죠? 2억을 더 빌릴 수 있죠? 그럼 언제든지 오라는 거예요. 만약에요, 1억 빌리고 또 1억 빌리고 또 1억 빌리고 하면 저당권을 몇 개 해야 돼요? 3개를 해야 되면 은행도 돈 힘들죠. 왔다 갔다 보고. 그러면 갑도용 뭐죠? 등기 비용을 계속 내야 되니까 손해죠. 그런데 그냥 하나로 그냥 근저당권 딱 설정을 해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2번, 3번 갈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내가 은행만 가가지고 전화해가지고 돈 좀 빌려줄 수 있죠? 3억까지인데 그럼 빨리 오세요, 이렇게 해가죠. 가가세요, 사인 하나 하면은요, 돈이 또 1억이 오고, 그 다음에 내가 또 돈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벌었어? 그럼 또 5천만 원 갚고, 또 그런데 또 5천만 원 또 빌려야 돼? 그럼 또 빌리고. 얼마의 범위 안에서? 3억 원의 범위 안에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돈을 얼마를 빌렸는지 알아요, 몰라요? 아직은 모르죠. 아직은 몰라. 왜요? 그것을 뭐란다? 불확정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알겠죠? 근저당이란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모든 경우에요, 우리나라 은행에서는 거의 뭐 99%가 근저당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근저당 등기를 딱 하고 반드시 근저당권이라고 써야 돼. 만약에 3억인데 그냥 저당권을 쓰면은 돈을 얼마를 빌렸다는 거야? 3억 빌렸다, 이런 말이 돼버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당권은 확정이니까. 됐죠? 그 다음에요, 저당권에서는 어떻게 돼요? 원금하고 이자하고 위약금은 등기를 해야 보호되잖아요. 근저당권은 등기할 필요가 없어. 원금, 이자, 위약금이 뭐가 떠나가지고 일단 최고 얼마까지만 보호해. 최고 얼마까지만 보호해? 3억까지만 보호해. 등기가 있고 없고 필요 없어. 원금이 뭐고 필요 없어. 최고 3억 원 안에는 다 보장을 해. 3억을 넘으면 보호 안 해줘. 여기도요. 그러니까요, 여기 저당권의 지연이자가 몇 년분이죠? 1년이죠. 관계없이 모두 어디 안에서? 3억 안에서 모두 보호돼.
그 다음에 여기요, 저당권 실행비용이라고 있는데요. 저당권은 여기는요, 근저당권 실행비용, 경매죠? 실행비용이란 말은 없어요. 여기 근저당권 실행비용이란 말은 없어. 왜 그럴까? 근저당권 실행비용이 있는데 왜 근저당권 실행비용은 없을까? 이거 좀 이따 설명을 해. 아시겠죠? 자, 그럼 보면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뭐란다? 근저당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이 근저당권에서는요, 뭐다? 존속기간이 있죠. 이 존속기간은 등기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등기를 해도 돼. 그래서 시험에 뭐라 잘 나온다? 근저당권에 있어서 존속기간은 반드시 등기를 해야 된다. OX, X란 말이죠. 등기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근저당권에서 뭐가 문제가 돼요? 불확정이죠. 불확정. 이 불확정이니까 이것을 반드시 뭐를 해야 중요해요? 확정시키는 게 중요해요. 확정. 그래서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와. 왜? 지금 근저당권은 얼마를 지금 현재 빌린지 안다 모른다? 모르죠? 최고 3억까지 빌릴 수 있으니까. 그럼 만약에 은행이 갑한테 야, 너 돈 갚어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너 돈 갚어 이렇게 하려면 지금 현재 얼마를 빌렸는지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지 돈을 갚으라고 할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기서 확정이 되죠? 확정. 됐죠, 지금? 이렇게 확정이 되면 근저당권은요, 불확정이고 저당권은 확정이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불확정인데 지금은 확정이 됐죠. 그러면 이제는 근저당권은 뭐라고 얘기한다? 저당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당권. 근저당권이 저당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근저당권이 저당권으로 바뀌어가지고 뭐가 된다? 경매가 돼. 경매. 그러니까요, 여기 봐봐요. 근저당권인 상태로는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어. 근저당권인 상태에서 경매를 청구하잖아요. 그러면 근저당권이 뭐로 바뀌어? 갑자기 저당권으로 바뀌어. 왜? 피담보채권이 확정이 되니까. 저당권으로 바뀌어서 경매가 돼. 그래서 봐봐. 저당권으로 바뀐 상태에서 경매가 되죠. 그래서 여기요, 저당권 실행비용이란 말은 나올 수 있어도 근저당권 자체로는 경매를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근저당권 실행비용이란 말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럼 어떻게 확정돼? 어떻게? 언제 확정되냐? 확정은 언제요? 만약에 존속기간을 정하죠? 그러면 존속기간 만료시 또는요, 결산기 도래시 이렇게. 또는요, 채무자가 파산 선고받았다. 파산. 채무자가 파산 선고받았단 말이 무슨 말이죠? 망했다는 거잖아요. 채무자가 망하면은 그때는 뭐를 한다? 채무자가 망했죠? 그러니까 그때는 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때는요, 망했으니까 더 이상 돈 갚을 능력이 없죠? 그럼 오늘부로 이렇게 너 돈 갚아라 이렇게 해야죠. 또는요, 개인 회생 절차에 개시하죠. 회생 절차가 개시가 되면은 확정이 돼요. 자, 그 다음에 1번이고 2번이죠.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데요. 여기서 보면 여기 봐봐. 이렇게 있죠. 갑이 있고 여기요, A가 있고 B가 있고 이렇게요. A가요, 근저당권자요. B가요, 근저당권자요. 1번이고 2번 근저당권이죠. 그러면 만약에요, 이 1번이 경매를 청구했다고 해봐. 경매 청구. 그러면 1번이 경매를 청구했다는 것은 왜 경매를 청구했겠죠? 1번은 자기는 더 이상 돈을 빌려줄 생각이 있다 없다? 없으니까 경매를 청구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요, 여기서 어떻게 하냐? A가 경매를 청구하죠? 그러면 A는 경매 청구 시 확정이 돼. 피담보 청구, 경매를 청구할 때 확정이 돼. 그럼요, 이 B는 그럼 어떡하? 이 B는 언제죠? B는요, 경락대금 완납 시 확정이 돼. 와, 그건 왜 그러지? 이렇게요. 이건 왜 그러냐 봐봐. 이 사람은 근저당권자는요, 이 사람은 경매를 청구하지 않았다는 것은 근저당권도 피담보 채권액이 채권 최고액이 얼마라고 등기가 돼 있어 안 돼 있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범위 안에서 자기는 지금 빌려줄 생각이 지금 있어 없어? 있으니까 경매를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조건 다 보호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도 등기된 범위 안에서만 보호된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선순위가 경매를 청구하면은 경매를 청구한 사람은 경매 청구 시 확정이 돼. 이게 중요해. 그런데 후순위는 경락대금 완납 시 확정이 돼. 그럼 봐봐요. 다시 이제요, 후순위 B가 경매를 청구해. B가 경매를 청구하면 그럼 어떻게 돼요? B가. 그러면요, A는 언제?
경락, 대금 언제? 완납시, 확정, 경락대 완납시. 자기는 B는 언제 경매돼? 경매 청구시, 경매 청구시, 확정이 돼. 경매 청구시. 왜요? 이 사람이 경매를 청구했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돈을 빌려줄 생각이 있다 없다? 없으니까 경매를 청구했을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경매 청구시 확정이 돼. 언제 확정돼? 경매 청구시 이렇게. 알겠죠? 그런데 경매를 청구했다가 다시 경매를 취하해. 경매를 취하한단 말이에요. 취하한다고 할지라도 번복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번복되잖아. 한 번 확정이 되면은 경매를 청구하면은 피담보 채권이 확정이 되잖아요. 한 번 확정이 된 상태에서 경매를 취하했다고 해서 확정된 것이 번복될 수는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에요, 이 확정, 이게 어마무시 시험에 잘 나와. 알겠죠? 다시 확정은 언제 확정된다? 전속기간 만료, 결산기 도래, 그 다음에 채무자가 파산 선고, 그 다음에 채무자가 개인 회생 절차. 그런데 만약에 경매를 누가 청구하느냐? 아무튼 선수이든 후수이든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청구한다는 것은 더 이상 돈을 빌려줄 생각이 없다. 그래서 경매를 청구할 때 확정이 되고, 경매를 한번 청구하면 확정이 되죠? 확정된 후에 경매를 취하했다가 하더라도 번복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1순위가 경매를 청구하면 2순위는 언제? 경락, 대금, 완납시. 2순위가 경매를 청구하면 선순위는 언제? 경락, 대금, 완납시 확정이 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요, 갑이 있고 을이 있죠. 을이요, 채권 최고액 3억이에요 이것을 뭐라 한다? 채권 최고액이다 이렇게 얘기해. 채권 최고액 3억, 이건 뭐가 됐다? 등기가 되어 있죠. 그러고 나서요, 갑의 건물이요, 갑의 건물에 을이요, 근저당권을 했죠. 그래서 근저당권 등기가 이렇게 있죠. 자, 그런데요, 이 건물이 근저당권에 의해서 경매가 있어요. 경매에 서 매각 대금이 5억이 나왔어. 5억. 그런데 이 을이요, 결산기 때 결산하니까 4억인 거예요. 등기는 3억으로 빌려줬는데 결산기 때 결산하니까 이자가 붙어가지고 4억이 된 거예요. 그런데 경매는 얼마 나왔죠? 경매는 5억이 나온 거예요. 5억. 그러면 이 을은 이 경매대금 5억 중에서 3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4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 얼마를 받을 수 있다? 경매대금 5억이죠? 등기는 3억이죠? 실제 결산기는 4억이죠? 그럼 돈을 얼마를 받을 수 있다? 얼마를 받아? 여러분요, 채권 최고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 그것은 경매대금에서 우선 변제의 최고 한도액이다 이 말이죠.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최고 한도다 이 말이죠. 최고. 그게 얼마다? 3억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3억을 받는 거예요. 3억을. 4억, 아무리 5억이어도 4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얼마만? 3억. 나머지는요, 후손이들이 받아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요, 등기가 이렇게 돼 있죠. 등기. 그럼 이 등기는 어때요? 근저당권 등기를 경매가 되기 전에는 돈을 갚고 등기를 뭘 해야 돼? 말소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말소 청구를 해야 되겠죠. 등기 말소 청구. 말소 청구를 하려면 변제를 해야 되겠죠. 변제. 그럼 얼마를 변제해야 되냐 이 말이지. 얼마를 변제해야 되냐. 지금요, 결산기 때는 4억이에요. 근데 등기는 얼마로 되어 있죠? 3억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럼 봐봐. 채무자요. 채무자는 얼마를 갖고 등기에 말소를 해야 되는가 이 말이죠. 여기 제3취득자, 제3취득자요. 그 다음에 여기요, 물상보증인이요.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그럼 채무자 있죠? 채무자는 돈을 얼마를 갖고 등기를 말소해야 돼? 채무자는 항상 모든 책임을 져. 그러니까 얼마를 갚아야 된다? 4억을 갚아야 돼. 4억. 실제 채무 4억을 다 갚아야 돼. 아까 우리 제3취득자가 누구라고 그랬어? 제3취득자는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지상권, 전세권 매수한 사람. 그러니까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나 건물을 그 다음에 매수한 사람, 지상권, 전세권을 취득한 사람. 그 사람은 제3취득자죠? 이 사람은 3억만 갚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상보증인은요? 물상보증인은 자기가 돈을 빌렸어 안 빌렸어? 물상보증인이 누구라고 그랬죠? 채무자가 돈을 빌리는데
자기 부동산의 저당을 잡아준 사람이죠. 그 물상보증은 자기가 돈을 빌렸어 안 빌렸어? 안 빌렸죠. 그러니까 얼마까지만 갚는다? 3억까지만 갚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게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채무자는 전액을 변제하고 등기일에 말소를 해야 되고, 제3취득자와 물상보증에는 얼마만 변제한다? 등기된 3억 원만 변제한다 이 말이고, 우리가 채권 최고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다? 경매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최고 한도를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가요 피담보 채권을 어떻게 확정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피담보 채권을 확정을 할 때는 어떻게 확정한다? 어떤 존속기한이 만료됐다, 결상기가 도래했다, 채무자가 파산 선고를 받았다, 그 다음에 회생 절차가 개시된다, 이런데.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청구한다. 경매를 청구한 사람은 언제? 경매 청구 시 확정되죠. 한번 확정이 된 다음에는 경매를 취하해도 번복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경매를 청구하지 않는 다른 근저당권자는 언제 확정된다? 경락, 대금, 완납 시 확정이 된다. 이 말이 아주 중요하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근저당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 근저당권은 무조건 한 문제가 나와 매년. 아시겠죠? 그래서 근저당권은 아주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요, 여러분요, 근저당권에서 마지막으로 요약 정리를 하고 물권법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